청년 도약계좌가 출시 일주일 만에 60만 명을 모으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대금을 뗄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무역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짚어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일 매파적 발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색 패키지 여행 수요가 늘면서 인터파크 트리플이 이들을 공략해 이색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윤재은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청년 도약계좌가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 총 6일 동안 60만 명가량 신청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에는 누적 신청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 도약계좌가 어제까지 6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어제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오부제 가입 제한이 풀려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하루에만 20만 8천 명이 몰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주에 누적 신청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입 신청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은 신청 방식이 매우 간편한 데다 절차가 신청 후 심사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은행 앱을 통해 1분 만에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한 가입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청 이후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신청 후 3주 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 19에서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일단 신청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정액 적립식 적금과 달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심지어 중간에 납입을 안 해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입 부담을 낮춰줍니다. 우대금리를 못 받아도 이미 비교적 높은 기본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가입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다만 실질 정부기여금을 충분히 챙기려면 매달 최대한 70만 원 한도를 채워야 하는데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현재 납부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액수에 차등을 두는데 가령 총 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매월 40만 원을 넣을 때와 70만 원을 채워서 납입할 때 정부 기여금 최대 한도가 44만 4천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5년 기간 역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높은 혜택에도 4명 중 1명이나 해지한 청년 희망적금 전례를 본다면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해지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입니다. 이제는 금리보다는 만기 달성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꾸준히 저금해 만기에 목돈을 챙겨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도해지 방지 방안을 고심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현대카드가 국민카드를 앞지르고 카드업계 3위에 오르면서 애플페이 효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NFC 단말기 보급도 늘면서 다른 카드사도 애플페이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카드가 지난 5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 전체 회원수는 5월 말 기준 약 1,173만 명으로 처음으로 국민카드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도 전달보다 6천억 원 늘면서 8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카드보다 이용 금액이 많은 곳은 업계 1위인 신한카드 단 한 곳입니다. 올해 연간 누계액 역시 신한카드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애플페이. 1월까지만 해도 신규 회원 수는 국민카드가 더 많았지만 서비스 도입이 코앞인 2월부터는 현대카드가 앞질렀고 3월부터는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선점 효과를 제대로 누리자 다른 카드사들도 도입에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단독 사용 기한이 오는 9월에 종료되기 때문. 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젊은 층의 아이폰 보유 비중과 충성도를 감안하면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애플페이에 필요한 NFC 단말기 가격 또한 하향 평준화되면서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과 국민 우리카드가 애플페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일 다른 카드사들도 합류를 하게 된다면 현대카드가 누려왔던 선점 효과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사들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돈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렵게 수출했는데 대금을 못 받아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무역보험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부산광역시의 한 중소기업. 국내에서 재배한 배추와 양상추, 깻잎 등 엽채류를 대만 등 중하권 국가로 수출합니다. 작년 수출 금액만 152만 달러. 하지만 이 회사는 대만 바이어에게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이어가 물류 이동 과정에서 생긴 일부 하자를 여러 장 찍어 상품 전반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 그 하나의 배추를 가지고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클레임이 50% 이상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다행히 최 대표를 도운 건 무역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 중 농수산 패키지. 무보는 여러 증거로 악성 클레임이란 것을 확인한 뒤 대금을 주지 않은 바이어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통상 수출 중소기업은 대금 지급이 한 건이라도 늦어지면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통해 원활한 수출을 돕는 무역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빠르게 대체를 해주셔서 그래갖고 이번에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출로 먹고 산다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 8,900억 달러 중 중소기업 수출액은 1,175억 달러, 전체의 13%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최소한의 보호 역할을 해주는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네, 현장 취재한 김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취재를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을 포함해 수출기업들이 해외 바이어한테 돈을 떼일 우려가 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기업들에게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무역보험공사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의 수출 신용기관인데요. 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에 관한 것을 먼저 짚어보면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했을 때 이 수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 무역보험공사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지급 사유인 수입국 혹은 수입자 귀책 사유로 판단이 되면 수출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어느 수출 기업이든 대금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무역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보증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 혹은 수입자가 수출 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또 담보 위험 기능도 있는데요. 이 수입자가 파산하는 신용 위험이나 이 전쟁이나 내란, 또 환거래 제한 같은 비상 위험으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피해 금액이 커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수출 기업을 보면 해외 바이어와 단기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긴 기간을 두고 수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 겁니까? 네, 단기 수출보험과 중장기 수출보험이 있는데요. 우선 단기 수출보험은 수출 기간이 2년 이하인 수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레포트에 나온 중소기업의 사례처럼 상품에 가입한 수출 기업이 수입국이나 수입자의 귀책으로 무역 대금을 못 받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무역보험공사가 지급 사유를 판단한 뒤에 이 기준에 충족하면 공사가 수출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중장기 수출보험은 2년 이상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동의 석유 기업이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정유 공장 건설 발주를 한 상황에서 중동의 석유 기업이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주는 이 건설비를 대출을 받아서 주고 싶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서 중동 석유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건설업체는 대금을 신속하게 받아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지적은 했지만 인력이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보험을 드는 게 안전한 건 알지만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곳도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단기 수출 보험 중에서 단체 보험과 농수산 패키지가 있는데요. 단체 보험은 지자체나 지원기관 또는 단체, 협회 등이 소속 기업에 대해서 보험 절차를 대신 진행해서 일괄적으로 이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출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하면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덜고 또 보험을 대신해서 가입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농수산 패키지는 이 농수산물 수출자 전용 제도인데요. 농수산물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이나 이 수입국 검역 위험, 클레임 리스크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은 단기 수출 보험 중에 이 단체 보험과 농산물 패키지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로부터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았고 수입자의 악성 클레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습인데요. 이 외에도 우리 수출 기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무역보험공사는 정말 수출 기업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수출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이 무역보험공사가 수입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채권 회수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채권 회수를 위해서 무역보험공사 직원들이 22개국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에도 나가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중남미, 파나마,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루에도 2년씩 머무르면서 이 수입자 신용도 조사나 채권 회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노력으로 무역보험공사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최고 등급을 받은 셈입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보증 한도를 40만 달러까지 상향하면서 수출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보수 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나 업무 강도에 따라서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을 도입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역보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일부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일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틀 연속 매파 발언을 내놓으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최민정 기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91% 하락한 2,57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보고 청문회에서 올해 2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하원 통화정책 보고에서도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채권금리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4.791%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0.5%포인트로 좁혀졌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2년 만기 국채금리의 폭도 급격히 커졌습니다. 통상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날 영국, 스위스 등 유럽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영국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며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주요국의 긴축 행보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성장주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2.12% 내린 2,570.10포인트에 코스닥은 1.48% 하락한 874.8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 외국인만이 매도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커질 거고 조금 조정 압력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외국인 원달러 환율도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고 외국인 자금까지 안 들어오면 기관이나 개인 매수로만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이색 패키지 여행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여행 상품부터 락클라이밍 체험, 알래스카 전세기 탑승 일정이 포함된 상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인터파크 트리플은 이색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전문팀을 신설해 높아지는 관련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여행사들이 다양한 이색 패키지 여행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아니더라도 특정 계층의 수요를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 여행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터파크 트리플은 지난 3월 이색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SIT팀을 신설해 관련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IT팀은 출범 이후 꾸준히 다양한 이색 여행 상품을 선보였는데 가장 먼저 출시한 상품은 러닝클래스 기업 런콥과 협업해 제작한 괌 코코로드 레이스 마라톤 대회 3박 5일 패키지입니다. 이후 김자인 선수에게 락클라이밍을 배울 수 있는 암벽여제 동반 투어, 모터사이클 여행 상품, 캐치 티니핑과 함께하는 세부 플레이 캠프 등을 내놓았고 최근에는 프리다이빙 기업 고고다이브와 손잡고 프리다이빙 푸켓 4박 6일 패키지 상품을 공개했습니다. 인터파크 트리플 관계자는 출시하는 상품들이 대부분 빠르게 출발 확정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암벽여제 동반 투어 상품이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행 트렌드는 어딜 가는지보다는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의 행위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보니 기존 패키지 상품에 충족하지 못한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고 시장 조사와 데이터 분석, AI 분석을 통해서 전문 업체와의 제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인터파크 트리플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색 테마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이른 무더위와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자 쿨링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에 더해 실제로 피부에 열을 낮춰주기 때문에 두피부터 얼굴, 몸 전체까지 시원함을 주는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이재영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에 뷰티업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쿨링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면 차가운 사용감을 주는 스킨케어부터 두피 스프레이, 바디젤, 자외선 차단제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는 최근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토너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신제품은 캐모마일 꽃에서 추출한 효능 성분인 아줄렌을 함유해 강력한 진정 효과로 피부 온도를 4.4도 낮춰줍니다. 이 밖에 닥터포 헤어는 두피 온도를 27% 낮추는 효과를 주는 두피 쿨링 스프레이를 출시했고 올리브영, 지그재그 등 뷰티 플랫폼에선 여름철 대비 카테고리를 만들어 더위에 대비한 쿨링 제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초 제품에서는 정제수나 에탄올 성분이 피부의 열을 흡수해 증발하는 과정에서 높은 쿨링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보통 피부 온도가 1도가량 낮아졌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데 이 멘톨과 같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면 좀 더 쿨링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편입니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선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함께 엔데믹으로 인한 외출 증가가 맞물려 쿨링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분석의 화해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쿨링의 검색량을 조회해본 결과 전달 대비 120.6%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뷰티 플랫폼 올리브영 지그재그에서도 스킨케어, 샴푸, 바디워시 등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쿨링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여름엔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8일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지난해 서울의 첫 폭염주의보가 6월 25일에 내려진 것과 비교할 때 일주일가량 빨라진 겁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워치입니다. 111년 전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나선 지 불과 2시간도 안 돼 교신이 끊겼던 잠수정 타이탄. 미 해안경비대는 잔해를 분석한 후 탑승자 5명 전원의 사망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기 위해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원을 내고 일명 목숨을 건 해안 관광을 떠났습니다. 잠수정에는 영국의 억만장자와 파키스탄 재벌을 포함해 잠수정 운영업체 오션게이트 CEO인 스톡턴 러시도 탑승했는데요. 러시의 아내는 영화 타이타닉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침대에서 최후를 맞는 것으로 그려졌던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화 타이타닉을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부주의로 인한 비극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교배 과정에서 유전적 질병을 얻게 된 애완동물의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잔뜩 겁에 질린 채 수술대에 오른 프렌치 불독 애비. 애비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걸을 수조차 없게 돼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담당한 하르 박사는 호흡을 향상시키기 위해 콧구멍을 넓히는 수술을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렌치 불독은 인위적으로 개량된 품종으로 호흡곤란 등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작한 코와 짧은 입 등 독특한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프렌치 불독이 실제로는 각종 호흡기 질환 등 유전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태국 남부지방의 한 해안에서 수천 마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밀려 올라왔습니다. 해안가 모래사장을 물고기 사체가 가득 메운 모습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증식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급증한 플랑크톤이 산소를 모두 소비하면서 바닷속 물고기는 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플랑크톤 유입은 앞으로 더욱 잦아질 전망인데요. 세계 여러 곳곳에서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댐 붕괴로 인한 홍수 속에서 자신의 밭을 지켜낸 한 농부의 소식입니다. 농부의 손에 든 작지만 알차 보이는 수박. 미콜라이오 지방에 사는 농부 이바센코는 자신의 밭에 물이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도랑을 파내기 시작했는데요. 3일간의 사투 끝에 겨우 밭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을 막아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농작물을 지켜내 기쁘다면서도 여전히 다른 밭은 물에 잠겨 당근과 양배추 등 농작물이 썩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환경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댐 붕괴로 인한 피해액이 12억 유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은 영내에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베트남과 아세안 양자 차원에서 모두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개발 협력도 한층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40억 달러의 유상 원조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성 탐사형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띄우는 국내 첫 금성 탐사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첫 위성은 2026년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IT 전시회인 HP 디스커버 2023에 참가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이 OK금융그룹 내 대부 업체 러시앤캐시의 대부 자산을 OK저축은행에 이전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의 조기 사업 철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